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요즘인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 앞에 들어눕기까지 하는 우파들의 모습이 뭐랄까? 어쩌다가 이 나라 보수 세력이 저 지경이 된 건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개 대통령 하나를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 듯 떠받들고 발바닥을 핥아제끼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실상 이자들이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사회의 안성맞춤인 인민들이 아닌가 싶을 지경인데,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저들이 단순히 좌파가 다시 집권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이재명이 싫어서 저러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논리와 이론적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 게시탐정은 투표권을 가진 민주시민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주의 종이기에 아무리 세어보고 세어봐도 윤석열은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인데, 그렇게나 기도와 간구로 나를 지새는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 아주 많은 숫자가 보수 우파에 속해 있는 저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같은 자를 물고 빨고 만세를 부르는지 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한동안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아주 감사하게도 잘 정리해 주신 글을 읽게 돼서 찬찬히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게 어디에 올라온 글인지 누가 쓴 글인지는 제가 안 밝힐게요. 과연 작금 보수 우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딱 이런 마음으로 윤석열을 빨고 있다는 확신이 서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몇 편에 걸쳐가지고 내란 마귀 시리즈로 연재를 할까 합니다. 음란 마귀가 아니라 내란 마귀예요. 미쳐가는 이 나라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읊어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표면적인 싸움은 우파와 좌파, 윤석열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는 대개 이제 민주당 쪽이겠죠. 이게 정치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미국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중국 공산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2기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 정부의 대결, 또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라인,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라인. 저쪽 라인에는 이제 중국의 속국으로 넘어간 경제 빈곤국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속국은 뭔 속국이야, 이런 같은 시대. 자, 또 보세요. 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안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세력들, 성경의 가치를 우상하는 자들과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들, 기독교와 예수회, 제수이트에서.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리스도고 예수가 예수인데 그리스도랑 예수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세력과 땅에 속한 세력,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대결. 예. 진짜 참 깔끔하다, 그죠? 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쪽 입장에서는 좌파나 민주당 쪽을 극혐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좌파라면 더더욱 극혐하고, 좌파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해요, 이쪽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사례가 홍콩인데, 친중 성향을 가지고 포퓰리즘 공산주의 노선에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 정치인이 있을 경우 중국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곳에 법을 바꾸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1년도 채 안 걸리는 순차적인 단계를 통해 바로 나라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홍콩처럼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도구로 쓴다는 것이고, 원래는 문재인 때 완성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으며 2022년에 이재명이 집권했으면 우리나라는 그 해에 끝나는 것이었대요. 와, 무섭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재명 집권한다고 그리 쉽게 망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경제대국 세계 4위였던 베네수엘라, 5위였던 아르헨티나가 좌파 장기 집권과 무상 포퓰리즘, 기업 해체 및 국유화로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하고 중국에 넘어갔다며 강변하곤 합니다. 넘어가긴 뭘 넘어가, 국물 나라 물장이구만. 그러면서 덧붙이기로, 물론 윤 대통령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 꼭 붙여 앞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없었고 나 같아도 계엄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것도 아시죠? 이게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후의 영적 양심을 갖고 계신 분의 생각이고, 윤석열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다수의 개, 돼지, 소대가리 같은 보수도 우파들은 일도 거리낌 없이 경애하는 수령 윤석열 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윤석열 동지를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쟤네들 그 우파들 말하는 거에서 윤석열을 뭐 김정은으로 바꿔봐요. 완전 북한이야 그냥. 응? 본 게시 탐정은 이 주제에 대해 몇 편의 시리즈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편으로 끝내기는 적지 않은 무게감이야. 먼저는 정치 부분, 둘째는 저들이 예시로 드는 홍콩 문제, 셋째는 경제 문제, 넷째는 안보 문제,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를 주제로 할 예정이고 아마 합쳐서 오늘 방송까지 합쳐서 총 4부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한 개 주권 국가로서 굉장히 씁쓸한 일이긴 하지만 역사적이고 실무적인 팩트가 그러하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할지 공산주의를 할지 스스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1945년 해방 직후에 북위 38도선 이북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이남에 소군정이 들어섰다면 그래도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소군정이 남한에 들어섰으면 이승만 박사 아니라 이 박사 하레비가 있었어도 공산정권 수립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미군정이 북한에 들어섰다면 김일성이고 박헌영이고 공산정권은 택도 없고 잘 돼봤자 저 중남미 바나나 공화국들처럼 친미 독재 정권으로 끝났을 각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이 뭐냐? 중남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농산물들, 그리고 이제 그쪽 특산물들이 있는 나라들인데, 그런데는 이제 친미 우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농작물들 이런 거 착취해 가지고 미국에 전담으로 판매하는 그런 참 그런 옛날 식민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 데를 보고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북한은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미군정이 거기 들어섰으면은. 북한의 외교 안보가 중국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으면서 지들 딴에 주체니 뭐니 씹으려도 결국 중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듯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도 미국 영향 아래 있어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국을 온전히 손절하고 결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일 경우 그 지도자를 갈아버리고 그 정권을 교체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예요. 가성비가 좋다고. 청와대에 중국이 도청기를 박았네 어쩌네 우파들이 그리 나불댔습니다만 오히려 도청을 하고 있던 쪽은 미국인 게 밝혀졌었죠. 김진홍 목사 그렇게 씨부리더만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미국이 도청장치를 괜히 설치해놓은 게 아니에요. 수틀리면 갈아버려서라도 이 나라가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는 겁니다. 그나마 거리가 있고 우리나라 국력이 좀 되니까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들 같으면 뭐 니카라가 뭐 과테말라 파나마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은 대놓고 미군이 쳐들어가지고 국가 원수를 잡아가는 짓도 했었어요.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나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근대화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반미적인 대통령이자 좌파적 정책을 편 대통령이라는 거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국 초기이자 국가 주도 경제개발이라는 시대적 사항이 있지만 반공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정책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전혀 동떨어진 좌파 개념이었다 이거야. 미국과의 관계도 말이 동맹이지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대놓고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을 제거할 생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6.25 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미국이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정권 교체 작전을 짰다는 거 역사적 팩트로 드러난 사실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또한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설이 팽배한 거 비밀도 아닙니다. 좌파 정권 대통령들 중에 미국에서 그들을 제거할 계획까지 꾸몄던 인사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좌파 대통령이 김대중은 이게 친미도 보통 친미가 아니야. 미국의 개였어요 거의. 오죽하면 북한에서 미제 앞잡이 김대중이라고 멸칭을 했을 정도라고. 미제 앞잡이 김대중이라고. 북한에서 그랬다니까? 북증서 강.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이런저런 반미적 발언을 했다지만 정작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을 겁니다라고 미국을 높이고 북한을 내리까는 이중화법을 구사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자이툰 부대 파병이고 뭐고 잘 해줬잖아.
자주 국방을 위해 다량의 무기를 도입하면서 미국 방위산업체의 매상을 두둑하게 올려준 건 덤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다를 거 없어요.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구 수준으로 끌려다니잖아. 역시나 국방비 투자를 늘리면서 전투기를 비롯해서 미국 무기들을 어마하게 계약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입이 쫙 벌어졌다. 수십 년간 그 어떤 정권,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보수 우파 정권들도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폐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성공했어요. 그전에는 뭐 300km, 800km 이렇게 사거리 제한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군대 미사일을 만드는 게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군이 마음대로 장거리 미사일을 사거리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게 됐다니까. 세상사 공짜 없다고 그 트럼프가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문재인이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단 말입니까? 한미 동맹은 말로만 동맹이니 혈맹이니 외치고 성적이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말 나왔죠. 왜 당신들 시위하면서 성적이 흔드냐고. 불쾌하다고. 이제 미국에서 말 나왔어요. 이제 태극기 집회 사람들한테. 이게 성적이만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한미 동맹이란 거. 저쪽한테 입속에 혀처럼 굴어주고 무기 구입 등 실제적인 매상을 올려주는 성의를 보여야 오래오래 가는 거라고. 역대 좌파 정권이라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초를 치고 동맹이 흔들리고 했던 적 1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다녀오고 미국 대통령과 악수 한 번만 하면 저절로 우리는 천조국의 복슬강아지 백악관에 들어가면 멍멍멍 노래를 부르기 일수란 말이야. 예?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처럼 백악관 접견실에서 반미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응? 말했잖아. 우리는 천조국의 복슬강아지라고. 그리고 미국에게 보이는 가장 큰 성의 중에 하나가 뭐야? 무기를 사들이는 겁니다. 매출 올려주는 거라고. 한미동맹 믿고 미국 행님들이 지켜준다면 바지가레이 붙잡고 행님 그렇게 한다고 국방비 투자를 줄였던 우파 정권들보다 자주 국방을 부르짖으면서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았던 좌파 정권들이 국방비 투자를 늘렸다는 게 반전이에요. 그 늘린 예산으로 어디서 무기를 사겠습니까? 팔아준 데가 어디야? 그리고 그 무기는 누구를 향해서 겨눠져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사들인 무기입니까, 그게? 만약 보수들 생각처럼 좌파 정권이라고 종북, 친중, 친공산당이라면 걔네들하고 싸울 무기를 뭐하러 돈 들여 사옵니까? 그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 일을 하고 쌍욕을 퍼부면서 했던 말이 뭔데? 앞에서는 냉면 먹으며 요사를 떨더니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괴뢰 호전광이었다. 이거였잖아. 친절하게 그 멘트 뒤로 뭘 읊어줬냐? 문재인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들 종류까지 읊어주면서 북증서를 쾅쾅 찍어주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파들 생각과 달리 좌파 정권이라고 국방이나 안보에 소홀하고 정치 문제에서 미국을 등한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려먹은 사골뼈이고 뒤집어 씌운 프레임이지만 그들 생각과는 다르게 좌파 정권도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로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이때쯤 되면 보수들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 써먹는 비장의 무기인 홍콩 드립이 나올 텐데 홍콩 공산화 사례에 대한 추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홍콩 가자.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